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0일 PSBS 프론트라인 뉴스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인스타 감성 맛집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려온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SNS 이미지 뒤에 감춰진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인기 베이커리 카페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20대 직원 정모 씨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정 씨가 사망 직전 주 일주일 최대 8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으며 특히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주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다며 과로사 주장을 부인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화려한 인스타 감성 맛집으로 포장되었던 공간의 이면, 즉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희 보도국은 이 사건이 단순한 악덕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인지를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높은 인건비와 더불어 진상 손님, 블랙 컨슈머 등 무리한 요구와 감정 노동의 강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직종의 과로 실태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론화 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보도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선택적 공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국은 이번 비극을 계기로 언론이 잠시 반짝이는 이슈에 너무 집중하여 현장의 복합적인 진실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한 청년의 고통이 직장 내 이유만으로 촉발된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 환경과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인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새 주체의 입장을 모두 헤아려 보는 중립적이고 다각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PSBS 이서연입니다. 수많은 청년의 희망을 앗아간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수억을 잃고 1년 가까이 차량에서 생활하던 20대 청년이 어렵게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다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슬픈 현실의 규모와 대안을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을 덮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34,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3명, 즉 75.1%가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사회 첫걸음을 떼야 할 젊은 세대의 꿈과 미래를 짓밟고 있습니다. 20대 피해자 김모 씨는 전 재산을 잃고 약 1년 동안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좌절하지 않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에 입주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제기하는 모습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지원을 투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청년층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여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잡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PSBS 이서연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죠. 하지만 이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늘리겠다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정지용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학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원래는 22시까지로 정해놓은 학원 교습 시간을 초등, 중등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24시까지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에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5곳을 제외한 세종, 대전 등의 8곳에서는 이미 학원 운영 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 같은 입시를 치르는데 서울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건 역차별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놓인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번 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즉시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또한 이에 동참했는데요.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국회에서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남은 밤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미 서울 지역 학원 시간 연장은 2008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많은 논란에 휩싸인 만큼 진정 실행이 된다는 보장은 현재로서 없는 상황입니다. PSBS 이윤지입니다. 지난 2일 우리 군이 군 정찰위성 5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한반도 정찰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2일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미국 플로리다주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를 사용하여 군 정찰 위성 5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은 한국 시간 기준 오후 2시 9분경 발사해 14분가량 후 목표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발사 약 1시간 뒤에는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까지 성공하였습니다. 5, 4, 3, 2, 1, engines full power, and liftoff. Go bandwagon, go ADD-425. 군 정찰 위성 5호기는 2023년 처음 발사한 1호기 이후 약 2년 만에 발사된 위성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425 사업에서 목표로 했던 위성 5개 모두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425 사업이란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 최초로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용 레이더 위성 4기와 광학 위성 1기를 발사하는 사업입니다. 각 정찰 위성들은 2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를 순찰하여 북한의 핵 도발 징후 등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사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소형 위성 체계 접기 추진, 우주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발사장, 발사체 확보를 통해 국방 우주력을 지속 발전시켜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5개 위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한 군사 대응 체계를 갖추기 바랍니다. PSBS 이윤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